안녕하세요. 슈퍼리치더 하우스 채널입니다. 저희 슈퍼리치더 하우스에서 실제로 체결한 실제 거래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필요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컨텐츠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사례는 2018년 7월 31일 날 계약이 진행이 되어서 잔금이 무려 3개월 뒤인 10월 말일경에 잔금을 치렀던 거래 사례인데요. 굉장히 이야기를 해볼 만한 매매 거래 사례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그 리안하우스라고 있어요. 예산이 대략 한 14억 정도에서 한 15억 정도로 의뢰를 주셨었는데, 마침 그 서초동 리안하우스 매물을 저희가 1년,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매물로서. 그런데 매물을 보유할 당시에 소유주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다가 전세를 주시게 됐어요. 전세를 주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를 맞춰드렸던 금액이 9억 5천이었습니다. 9억 5천에 전세 임차자분께서 2016년도 당시에 입주를 하셨었고, 만기가 이제 이미 도래가 돼서 지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세 임차자분께서 보증금 반환을 필요로 했는데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제한 물건들, 그러니까 등기상에서 그 근저당권이라든지 압류, 기타 그런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이라든지 그 갑구사항의 뭐 이런 압류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전세권자였던 임차인 분께서는 사실상 1순위였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자분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를 하셨는데도 그 매도인, 그때 당시에 임대인 분께서 보증금을 원활하게 드리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전세를 맞추기에도 제한 물건들이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누가 전세 임차자로서 다시 들어올 그럴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 못 되었고요. 또 매각을 하자니 이러한 제한 물건들과 전세권자까지 총 합한 금액이 이미 매매 가격을 초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분께서 그때 종전 임대인분인 매도인분께서 이 집을 15억 이상을 한 16억 정도는 받아야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또 그렇지가 못한 데 비해서 또 물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이미 경매 개시가 되거나 뭐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되어서 이제 뭐 배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중개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제가 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임차인도 제가 맞춰드렸던 임차인이었고, 그리고 매도인분도 처음부터 저희와 거래를 하셨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의뢰를 주시고 부탁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중개로 이제 해결을 하고자 접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매수자분께서 나타나셔서 본인들이 물건을 총 그때 당시에 13억 9천만 원에 취득을 하시게 됐거든요. 13억 9천만 원의 가격을 협의를 해준다면 자기가 매수하겠다라는 매수 의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건은 당연히 실입주 조건이었고, 그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채권자들이라든지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또 연락을 시도를 하고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2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한 1억 5천 정도만 정리를 해줄 테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제를 해달라. 그리고 뭐 가압류권자, 뭐 압류는 보통 이제 재산세라든지 뭐 개인 그 소유권자의 그 개인 그런 세무적인 부분들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고, 가압류권자하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가장 가액들이 컸는데, 그때 당시에 총 권리관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총 7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이 잡혀있는 복잡한 관계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권자는 전세권자였고요. 총 9억 5천이었죠. 그리고 전세권자분께서 이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피해 보상을 하고 이 부분을 뭐 해제하거나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제가 합의를 해서 9억 7천을 받았어야 됐을 상황에서 9억 6천2백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분은 총 설정 가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거를 1억을 낮춰서 2억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채권자 가압류권자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네 번째 채권자 근저당권자는 6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거의 배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를 했죠. 그 외에 이제 세 개는 크게 뭐 큰 돈은 아니었었어요. 보증보험 쪽이 좀 컸구나. 1억 1,398만 원. 이거는 뭐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이거는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산세, 보험 채무 이런 것들이 각각 100여만 원, 300여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등기 설정 가액 총액이 10억 7,928만 3,380원이었고 청산 합의를 이루어낸 금액이 총 13억 6,128만 3,380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중개를 풀면서 매매 가격을 초월했던 상황에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서 매도인에게도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돌아갈 수 있게, 왜냐면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 합의금을 실제 매매 거래 가격보다 낮추어서 전부 합의를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당일날 이제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후순위 권리장 등의 모든 권리를 관계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는 당일날 이제 채권자 직접 입회를 필요로 하는 총 4분의 4명이죠. 전세권자를 포함해서 4명이 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합의한 그 금액을 일괄해서 다 받고 뭐 취하할 것들은 취하하고, 그리고 서류 확보해야 될 것들은 서류를 확보를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매수자분께서는 그 금액을, 계약금을 그때 지불하셨던 금액이 1억 3,900만 원, 1억 3,9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무금으로 3억 100만 원 지불을 해주셨죠. 그리고 잔금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요 잔금 9억 5천만 원은 이제 전세권자에게 주셔야 될 마지막 잔금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5일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은 매수자의 잔금 가능 여부에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앞당길 수 있다.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로 전세권자의 강제 경매 취하 신청과 함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기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취하 신청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잔금 전에 미리 신청하여 잔금이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모든 사항들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계약이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중개로 풀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매수자가 있었었고 그 매수자분께서 또 실입주 조건이었었고 갭투자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상 매수자분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나오시는 집에서 전세로 사시다가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실소유 거주를 하실 계획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 살고 있던 전 종전 주택에서 나오는 날짜하고 이 잔금 날짜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이 다 맞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었고, 일단 중요한 거는 매수자분께서 이러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의 조건이라면 리스크를 안고 취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리스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해주고 현재에는 굉장히 잘 살고 있으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